김순자 할머니의 새로운 희망. 프롤로그 겨울 아침의 고민. 2025년 1월 서울 은평구의 작은 원룸에서 김순자 68세 할머니는 이른 아침부터 잠을 설쳤다. 창밖으로 새벽 5시에 어둠이 깔려 있었지만 그녀의 하루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오늘도 6시에 출근해야 했다. 아파트 경비실에서 일한 지 이제 3년째였다. 이 나이에 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순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 같은 고민을 했다. 일을 하면 기초연금을 못 받을 것 같았다. 주변 친구들이 그렇게 말했다. 순자야, 내가 일해서 돈 벌면 기초연금 깎인다던데. 차라리 일 그만두고 연금이나 받아. 하지만 월 150만원의 경비 일당은 그녀에게 꼭 필요한 돈이었다. 월세 50만원을 내고 나면 생활비가 빠듯했지만 그래도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되는 게 감사했다. 일부 복지관에서 들은 소식. 1월 중순 순자 할머니는 동네 복지관에서 열린 설명회에 참석했다. 요즘 기초연금 제도가 바뀌었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다. 복지관 강당에는 그녀와 비슷한 또래의 노인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다. 올해부터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첫마디의 강당이 술렁였다. 순자 할머니도 귀를 쫑긋 세웠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은 월소득 247만원까지, 부부는 395만원까지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머, 작년보다 19만원이나 올랐네. 옆자리 할머니가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다. 순자 할머니는 계산기를 꺼냈다. 자신의 월급 150만원. 그런데 247만원이 기준이라니. 그럼 자신도 받을 수 있는 건가? 잠깐만요. 뒷자리에서 한 할아버지가 손을 들었다. 나는 아파트 경비로 월 200만원을 법니다. 그럼 기준이 247만원이니까 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사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근로소득 공제라는 겁니다. 이부 근로소득 공제의 비밀. 강당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사회복지사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근로소득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일해서 번 돈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거예요. 기본으로 116만원을 빼드리고 남은 금액의 30%를 또 빼드립니다. 그게 무슨 소리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너무 복잡했다. 순자 할머니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 사회복지사가 칠판에 예시를 적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볼게요. 월급이 200만원이라고 칩시다. 여기서 먼저 116만원을 뺍니다. 그럼 84만원이 남죠? 이 84만원의 30%, 그러니까 약 25만원을 또 빼줍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계산되는 소득은 59만원입니다. 아, 그럼 200만원을 벌어도 실제로는 59만원만 번 걸로 쳐준다는 거네요. 앞자리 할머니가 이해했다는 듯 물었다. 정확합니다. 그래서 247만원보다 훨씬 많이 벌어도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재빨리 자신의 월급 150만원을 계산해봤다. 150만원에서 116만원을 빼면 34만원. 여기서 30%인 약 10만원을 또 빼면 최종 소득은 24만원 정도. 이건 247만원 기준을 한참 밑도는 금액이었다. 그럼 저는 당연히 받을 수 있겠네요. 순자 할머니의 얼굴에 처음으로 환한 미소가 번졌다. 산부 박철수 할아버지 부부의 이야기. 설명회가 끝나고 복지관 앞 벤치에서 순자 할머니는 오랜 친구인 박철수 70세 할아버지 부부를 만났다. 철수 할아버지는 택시기사로, 아내 영희 67세 할머니는 백화점 식당에서 일했다. 철수야, 너희는 둘 다 일하니까 기초연금은 꿈도 못 꾸겠구나. 순자 할머니가 안타까운 듯 말했다. 그게 말이야. 철수 할아버지가 씁쓸하게 웃었다. 나는 택시일로 월 250만원 정도 벌고 영희는 식당에서 200만원 정도 받거든. 합치면 450만원인데 부부 기준이 395만원이라잖아. 우리는 안 되는 거지. 그때 옆에서 듣고 있던 사회복지사가 다가왔다. 할아버지, 혹시 아까 제 설명 못 들으셨어요? 근로소득 공제 말입니다. 아, 그거 말씀이신가요? 그래도 우리는 둘이 450만원인데요. 계산해 드릴게요. 사회복지사가 수첩을 꺼내 계산하기 시작했다. 할아버지가 250만원이시죠? 여기서 116만원 빼면 134만원. 이것의 30%인 40만원을 또 빼면 할아버지 소득 인정액은 94만원입니다. 할머니는 200만원에서 116만원 빼면 84만원. 여기서 30%인 25만원 빼면 59만원이고요. 두 분 합쳐서 153만원입니다. 153만원이요. 영희 할머니가 눈이 휘둥그레졌다. 네, 부부 기준이 395만원이니까 충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철수 할아버지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실제로 450만원을 벌지만 계산상으로는 153만원만 버는 것으로 인정되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니.
그럼 우리가 일을 그만둘 필요가 없다는 거네요. 물론입니다. 오히려 일을 계속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로소득이 있으면 공제를 받으니까요. 사부 최고령 근로자 이만복 할아버지. 복지관 설명회 이후 동네에서는 기초연금 이야기로 떠들썩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화제가 된 사람은 이만복 72세 할아버지였다. 만복 할아버지는 동네에서 유명한 사람이었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했기 때문이다. 한 달에 25일 정도 일하면 월 400만 원 가까이 벌었다. 젊은 사람들보다 더 부지런했다. 만복이 형님은 너무 많이 버시니까 기초연금은 못 받으시겠어요. 동네 후배들이 안타까워했다. 하지만 만복 할아버지는 여유로웠다. 아니야. 나도 계산해봤는데 받을 수 있어. 네? 400만 원 버시는데요. 근로소득 공제라는 게 있거든. 만복 할아버지는 손수 계산한 종이를 꺼냈다. 내가 400만 원을 벌면 먼저 116만 원을 빼. 그럼 284만 원 남지? 여기서 또 30%인 85만 원을 빼. 그럼 최종 소득은 199만 원이야. 1인 기준이 247만 원이니까 나도 받을 수 있어. 와, 정말이네요. 젊은이들이 감탄했다. 400만 원을 벌면서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니. 그러니까 말이야. 이제는 일하는 게 손해가 아니야. 오히려 일을 해야 공제도 받고 연금도 받지. 만복 할아버지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오부 맞벌이 부부의 최대치. 한편 강남구에 사는 정대호 66세, 김미숙 65세 부부는 조금 다른 고민을 하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전문직에서 은퇴한 후에도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었다. 대호는 경영 컨설턴트로 월 450만 원, 미숙은 번역가로 월 350만 원을 벌었다. 합치면 월 800만 원이었다. 여보, 우리는 기초연금 당연히 못 받는 거 맞죠? 미숙이 남편에게 물었다. 그럼 우리가 800만 원이나 버는데 무슨 기초연금을? 그런데 며칠 후 구청에서 온 안내문을 보고 두 사람은 깜짝 놀랐다. 기초연금 신청 안내문이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한테 왜 이런 게 왔지? 대호가 구청에 전화를 걸었다. 아,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월 796만 원까지는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네? 800만 원 가까이 벌어도요. 네, 근로소득 공제 때문입니다. 두 분 다 일하시면 각각 공제를 받으시거든요. 담당 공무원이 자세히 설명해줬다. 대호가 450만 원을 벌면 116만 원을 빼고 남은 334만 원에 30%인 100만 원을 또 빼서 최종 234만 원. 미숙이 350만 원을 벌면 116만 원을 빼고 남은 234만 원에 30%인 70만 원을 또 빼서 최종 164만 원. 합쳐서 398만 원이 되는데 부부 기준 395만 원을 약간 초과했다. 그럼 우리는 못 받는 거네요. 아, 잠깐만요. 실제로는 다른 공제 항목들도 있어서 받으실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번 신청해보세요. 대호와 미숙은 서로를 바라봤다. 이렇게 일을 하면서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니 새로운 세상이 온 것 같았다. 육부 혼란과 오해. 하지만 새로운 제도에는 항상 혼란이 따르기 마련이었다. 동네 경로당에서는 잘못된 정보들이 퍼지기 시작했다. 일하면 무조건 기초연금 못 받는데 아니야, 470만 원까지 벌어도 받을 수 있대. 그게 아니라 부부는 900만 원까지야. 온갖 소문이 난무했다. 순자 할머니는 이런 혼란을 지켜보다가 직접 복지관에 다시 찾아갔다. 정확하게 좀 알려주세요. 도대체 얼마까지 벌 수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사가 차분하게 설명했다. 기본 기준은 1인 247만 원, 부부 395만 원입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이 있으면 공제가 적용돼서 실제로는 훨씬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럼 최대 얼마까지 벌 수 있어요?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다고 가정하면 1인은 약 468만 원, 부부는 약 796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468만 원이요? 그렇게나 많이요? 네, 하지만 이건 오직 근로소득만 있을 때고 재산이나 다른 소득이 있으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이제야 명확하게 이해가 됐다. 그리고 경로당으로 돌아가 친구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했다. 칠부 재산도 중요하다. 며칠 후 순자 할머니의 친구 윤정순 69세 할머니가 찾아왔다. 정순 할머니는 아들이 물려준 작은 상가 건물을 가지고 있었다. 월세로 200만 원씩 받고 있었다. 순자야, 나는 일을 안 하는데도 기초연금을 못 받는데. 왜? 월세 200만 원이면 기준 안에 드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건물 가격 때문에 그렇대. 재산도 소득으로 계산한다더라고. 순자 할머니는 처음 알았다. 기초연금은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재산도 함께 계산한다는 것을.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다는 게 무슨 뜻이야? 글쎄, 나도 잘 모르겠어. 구청에서 계산해줬는데 너무 복잡하더라고.
두 사람은 다시 복지관을 찾았다. 사회복지사가 자세히 설명해줬다. 재산은 종류에 따라 다르게 계산됩니다. 집이나 토지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예금이나 주식 같은 금융재산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자동차도 재산으로 봅니다. 그럼 어떻게 계산하는데요? 일반 재산은 월 소득으로 환산할 때 연 4%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짜리 재산이 있으면 연 400만 원, 월로 치면 약 33만 원의 소득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정순 할머니의 상가 건물은 공시가격이 3억 원이었다. 이를 계산하면 월 100만 원의 소득이 추가되는 셈이었다. 여기에 월세 200만 원까지 합치면 소득 인정액이 300만 원이 넘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아, 그래서 못 받는 거구나. 정순 할머니는 아쉬워했지만 이해했다. 건물을 가진 것만으로도 축복이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팔부 자식들의 반응. 기초연금 제도가 바뀌었다는 소식은 노인들의 자식들에게도 전해졌다. 순자 할머니의 딸 수진 42세에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기초연금 받으실 수 있다면서요? 응, 올해부터 기준이 올라서 받을 수 있게 됐어. 잘 됐네요. 그런데 엄마, 일 그만두시고 연금만 받으시면 안 돼요. 나이도 있으신데. 아니야. 일도 하고 연금도 받을 수 있어. 요즘은 이래도 연금 받을 수 있게 바뀌었어. 정말요? 제가 알기로는 일하면 연금이 깎인다고. 옛날 얘기야. 지금은 근로소득 공제라는 게 있어서 일을 해도 괜찮아. 수지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정말 그랬다. 어머니가 일을 계속하시면서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니 정말 다행이었다. 한편 철수 할아버지의 아들 민수 45세는 다른 걱정을 했다.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다 일하시는데 기초연금까지 받으시면 그게 좀 그렇지 않나요? 뭐가 그래? 다른 정말 어려운 분들이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철수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했다. 민수야, 우리가 450만 원을 벌지만 실제로 손에 쥐는 건 세금 떼고 나면 그것도 안 돼. 그리고 우리 둘 다 몸이 안 좋아지면 일을 못 하잖아. 그때를 대비해서 받을 수 있을 때 받는 거야. 그래도. 그리고 이건 우리 권리야. 정부에서 일하는 노인들도 받을 수 있게 만든 제도잖아. 부끄러워할 것 없어. 민수는 아버지 말씀이 맞다고 생각했다. 부모님이 평생 열심히 일하셨는데 노년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면 당연히 받으셔야 했다. 구부 신청의 날. 2월 초 순자 할머니는 구청을 찾았다. 기초연금 신청을 하기 위해서였다. 복지과 창구에는 이미 긴 줄이 서 있었다. 모두 기초연금을 신청하러 온 노인들이었다. 정말 많이 오셨네요. 순자 할머니 옆에 선 할아버지가 말했다. 올해부터 기준이 올라서 그런가 봐요. 맞아요. 나도 작년에는 못 받았는데 올해는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1시간을 기다려 순자 할머니의 차례가 됐다. 담당 공무원이 친절하게 안내했다. 신분증이랑 통장 사본 가져오셨어요? 네, 여기 있습니다. 일하신다고 하셨죠? 근로소득 증명서도 필요한데요. 아, 그것도 가져왔어요. 순자 할머니는 미리 준비한 서류들을 제출했다. 공무원이 컴퓨터로 이것저것 입력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수급 자격이 되시네요. 월 150만 원 버시니까 근로소득 공제 적용하면 소득 인정액이 24만 원입니다. 충분히 받으실 수 있어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한 달 정도 심사 기간이 있고요. 문제 없으면 3월부터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기쁜 마음으로 구청을 나섰다. 마침 입구에서 철수 할아버지 부부를 만났다. 너희도 신청하러 왔구나. 응, 지금 들어가려던 참이야. 안심해. 우리는 충분히 받을 수 있어. 세 사람은 서로를 격려하며 헤어졌다. 10부 첫 입금. 3월 25일 순자 할머니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다. 기초연금 33만 4,81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통장을 확인했다. 정말로 33만 원이 넘는 돈이 들어와 있었다. 경비일로 받는 150만 원에 이 돈까지 합치면 월 183만 원. 이제 좀 더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전화가 울렸다. 철수 할아버지였다. 순자야, 우리도 받았어. 부부 합쳐서 53만 원. 정말? 축하해. 이제 좀 숨통이 트이겠어. 병원비 걱정 덜 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전화를 끊고 순자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다. 봄이 오고 있었다. 나무에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마치 자신의 인생에도 새로운 봄이 온 것 같았다. 11부 만복 할아버지의 결심. 한편 만복 할아버지는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서 새로운 결심을 했다. 이제 72세, 언제까지 건설 현장에서 일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기초연금 덕분에 조금은 여유가 생겼다. 이제 좀 쉬엄쉬엄 일해야겠어. 만복 할아버지는 현장 소장에게 말했다. 한 달에 25일이 아니라 20일만 나올게요.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그러세요, 형님.
건강이 최고지. 이를 줄이면 월 400만 원이던 수입이 320만 원으로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기초연금 33만 원을 합치면 353만 원. 오히려 몸은 덜 힘들면서 비슷한 수입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게 바로 정부가 의도한 거구나. 만복 할아버지는 깨달았다. 노인들이 무리하게 일하지 않으면서도 적정한 소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과 복지를 조화시킨 제도였다. 12부 대호와 미숙부부의 선택. 강남구의 대호, 미숙부부도 기초연금을 받게 되었다. 월 800만 원 가까이 버는 그들에게 부부 합쳐 53만 원의 기초연금은 큰 돈은 아니었다. 하지만 의미는 남달랐다. 여보, 우리 이 돈은 기부하는 게 어때요? 미숙이 제안했다. 좋은 생각이야. 우리보다 더 어려운 노인들을 돕는 데 쓰자. 두 사람은 매달 받는 기초연금을 독거노인지원단체에 기부하기로 했다. 자신들이 받은 혜택을 더 필요한 곳에 돌리는 것이었다. 사실 우리가 이 돈을 받을 자격이 있나 싶기도 했어요. 나도 그랬어. 하지만 이렇게 선순환시키면 되잖아. 우리도 받고 더 어려운 분들도 돕고. 대호의 말에 미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13부 정순 할머니의 지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정순 할머니는 처음에는 속상했지만 곧 마음을 고쳐먹었다. 나는 건물이 있잖아.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다행이야. 그리고 자신이 받는 월세 200만 원 중 일부를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쓰기로 했다. 순자 할머니처럼 혼자 사는 노인들에게 밑반찬을 만들어 나눠주기 시작했다. 정순아, 고마워. 내 덕분에 잘 먹고 있어. 순자 할머니가 고마워하자 정순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우리 서로 돕고 사는 거지. 너는 기초연금 받고 나는 건물 있고 각자 형편대로 살면서 서로 도우면 되는 거야. 14부 복지관의 변화. 동네 복지관도 변화했다. 기초연금 제도가 바뀌면서 더 많은 노인들이 복지 혜택을 받게 되었고 그들의 표정도 밝아졌다. 요즘 어르신들이 참 활기차 보여요. 복지관 관장이 직원들에게 말했다. 맞아요. 기초연금 받으면서 경제적 여유가 생기니까 프로그램 참여도 늘었어요. 실제로 복지관의 문화 프로그램, 운동 프로그램 참여자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돈 걱정이 조금 덜해지니 삶의 질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생긴 것이다. 순자 할머니도 오랜만에 서예교실에 등록했다. 젊었을 때 좋아했던 건데 이제야 다시 하네. 붓을 들고 글씨를 쓰는 순자 할머니의 얼굴에는 평화로움이 가득했다. 15부 논란과 비판. 하지만 모든 사람이 새로운 제도를 환영한 것은 아니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논란이 일었다. 월 800만 원 버는 부부가 기초연금을 받는 게 맞나요? 저는 젊은데 세금 내는 게 억울합니다. 돈 많은 노인들까지 왜 주나요? 비판적인 의견들이 쏟아졌다. 특히 젊은 세대 중 일부는 불만을 표출했다. 우리는 미래가 불안한데 노인들은 너무 많이 받는 거 아닌가요? 이런 논란을 보며 대호는 칼럼을 하나 썼다. 그는 은퇴 전 신문사에서 일했던 경력을 살려 지역 신문에 기고를 했다. 기초연금 논란에 대한 한 노인의 생각. 칼럼에서 대호는 이렇게 썼다. 기초연금은 단순한 복지가 아닙니다. 이는 노인들이 평생 사회에 기여한 것에 대한 보상이기도 합니다. 우리 세대는 전쟁의 폐허에서 이 나라를 일으켰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개인의 노후를 준비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물론 800만 원을 버는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는 것이 과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도 세금을 냅니다. 그리고 이들이 계속 일을 하는 것은 사회에도 도움이 됩니다. 노인들의 경험과 지혜는 여전히 가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대 간 갈등이 아니라 연대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노인을 부양했듯 지금의 젊은이들이 우리를 부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젊은이들도 언젠가는 늙습니다. 그때 그들도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을 것입니다. 이 칼럼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다. 물론 여전히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적어도 대화의 문은 열렸다.